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 방송은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에 국내 코스피의 폭락,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폭락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 박한쌤은 여러분들께 거두절미하고, 그래서 너는 이 폭락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물어보신다면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 박한쌤은 주가 폭락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5,500포인트 이하로 폭락 나왔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6월 초순부터 종합주가지수 6,000포인트 이하를 여러 번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인버스를 아직도 일정 부분은 가지고 있어요. 8,500포인트에서부터 9,200포인트 사이에 지속적으로 현금화를 하고 주가를 하방 베팅을 했었죠. 많은 분들이 그때 의아해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저 박한쌤이 지수 6,000포인트가 깨지고 5,500포인트를 깬 이틀 전 어떻게 했느냐? 모든 사람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기, LG이노텍, 심지어 SK스퀘어, 그리고 일부 코스닥 2차 전지들까지 주가 폭락이 가장 심했던 화요일 날, 그리고 어제 수요일 날 주식을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제가 주식을 매수를 시작하니까 여기가 바닥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이 폭락장에 주식을 매수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바라볼 건지, 저 박한쌤은 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남들이 손절할 때 진입하고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방송이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반면에 지금까지 제 방송을 계속 들으시면서 실제 더 박한쌤은 이렇게 매매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이러이러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러이러 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현재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항상 계속 공개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대로 따라 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왜 주식을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하이닉스 중심으로 이 시장을 이해하면서 150만 원 이하에서는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하고 왜 매수를 진입해야 되는지, 그러나 그것이 추세 상승은 아니다 라는 점을 분명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즉, 반등을 이용해서 20%, 30% 먹고 나오겠다는 전략이지 아직 추세 상승은 아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130만 원 미만에서는 매수한 거는 한번 추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타적으로 접근함에도 불구하고 130만 원 미만에서 매수한 거는 일정 부분 30% 이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왜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상승은 앞으로 시간이 꽤 걸릴 수밖에 없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3사의 최근 실적입니다. 2분기 실적이라고 말했지만 가장 최근 실적이에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2분기가 사실 3분기 실적이거든요. 예, 여기선 3분기지만 우리나라 기간으로는 2분기입니다.
자, 삼성전자는 전체 매출액이 171조. 그러나 반도체만 놓고 보면 127조입니다. 삼성전자 전체가 스마트폰 사업부와 다 합쳐갖고 171조의 영업이익률이 89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90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56.4%의 영업이익률입니다. 반면에 반도체만 놓고 보면 127조 원 매출액인데 영업이익률이 회사 전체 매출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가 혼자 다 벌었다고 봐야 되겠죠. 89조 2천억. 하이닉스는 매출액이 79조 3천억입니다. 그냥 79조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업이익률은 60조 5천억. 76%의 높은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과 보수를 뺀 겁니다. 실제는 66조 원 이상이죠. 67조 원인데 79조 매출액에. 근데 성과 보수 10% 직원들한테 줘야죠. 그걸 뺀 영업이익률이 60조 5천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과 보수를 다른 회사들처럼 포함해서 영업이익률을 발표하면 84%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매출액에서 영업이익률이.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요.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한국 돈으로 64조 원, 414억 달러. 매출액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1순위고 하이닉스가 2,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세 번째죠. 자, 영업이익률은 51조 4천억. 영업이익 퍼센트로 본다면 80.4%입니다.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이에요. 물론 당기순이익들도 다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감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보다는 지금 반도체는 영업이익률이 훨씬 중요한 상태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여요. 자,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 파트만 놓고 보면 꽤 괜찮은 영업이익률이에요. 그렇죠? 127조에 90조 가까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70%가 넘는 거죠. 하이닉스는 어떤가요? 네. 직원들 성과 보수를 포함하면 76%지만 성과 보수를 사실은 안 준다고 계산하면 67조 원의 영업이익률이기 때문에 성과보수 지급전으로 보면 84%로 압도적 전 세계 1위입니다. 반도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0.4%, 삼성전자의 70%대보다도 훨씬 높은 1위예요. 자, 금액을 잘 기억해 주세요. 삼성전자는 89조의 영업이익률, 하이닉스는 60조의 영업이익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51조 4천억의 영업이익률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한번 그래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 영업이익률이면, 즉 100만 원을 매출액이면 세금 내기 전에, 그리고 은행 이자 내기 전에, 로얄티 내기 전에 몇 퍼센트의 마진 그 영업이익을 남기는가 봤더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0.4%, 전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모든 회사 중에서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10조 원 이상 되는 회사 중에서는 전 세계 1위예요. 제약주들이 신약 개발하면 보통 50%거든요. 매출액이 한 10조 원 정도에 5조 원 정도가 1년에 영업이익률이 많으면 60%. 그래서 당기순이익이 50%. 뭐 역대 전무후무한 실적들이죠. 근데 그것을 반도체가 지금 제조업인데 80%예요. 그러면 이게 원가가 얼마라고 보는 거냐? 10,000원짜리 제품인데 매출액이 10,000원인데 제품 판매액이, 그럼 원가가 얼마냐? 500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직원들 월급 주고 세금 내고 전기세 내고 뭐 다 세금 아니네요. 내기 전에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남는 돈이 얼마냐? 8,0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세금 내는 거죠. 그리고 남는 게 당기순이익인데 보통 70% 정도 나오는 거죠, 지금. 자, 하이닉스는 아까 직원들 성과보수 주고 나서 76.3%입니다. 성과보수 주기 전에 계산하면 80%대가 넘죠. 아까 잠깐 보셨지만 성과보수 주기 전으로 계산하면 84%.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을 내는 회사는 사실 성과보수 주기 전을 계산한다면 84%입니다. 엔비디아는 65%, 삼성전자는 52.3%,
회사 전체를 계산해야 되니까. 반도체만 계산한다면 이제 70%대인데요. 자, 반면에 유일한 시스템 반도체 3나노 이하 엔비디아와 그리고 애플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대만의 TSMC 60.3%. 엔비디아의 사실 독점이죠. 삼성전자한테 의뢰를 안 주니까. 애플에도 독점이에요. 근데도 60.3%입니다. 한때 최고 70%대 73%까지인가 갔었어요. 근데 지금 마진율을 조금 줄였죠. 미국 정부 때문에. 그래도 하이닉스의 84%를 넘어서진 못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80%를 넘어지진 못해요. 자, 그러면 변경이 있어요, 없어요? 변화는 없네요, 실적에. 언제까지? 3분기 때까지. 예. 전 세계 1위 하이닉스 84%, 2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3위 엔비디아, 4위 TSMC, 5위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가 46%, 구글이 34%, 애플이 32%. 자, 그러면 여기서 마진율도 중요하지만 무엇도 중요합니까? 매출액도 중요하죠. 매출액 1위는 삼성전자였어요. 금액으로 보면. 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현재 물론 여기에 이제 JP모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 아마존과 JP모건 같은 경우 매출액 부분에서는 사실 전 세계 1위입니다. 금융과 그리고 전자상거래니까 전자상거래는 마진율이 높진 않잖아요. 자, 따라서 매출액만 놓고 보면은 사실은 남는 그래서 절대적인 규모, 영업이익 금액만 놓고 보면 JP모건이라든가 구글을 못 따라가요. 어떤 회사도. 근데 그들은 마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업의 독특한 특성을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AI 덕분에. 이것이 첫 번째 제가 삼성전자 우리나라 하이닉스가 전 세계 1위 마진율 84% 성과보수 주기 전. 그래서 제가 지금 종합주가지 수 우리나라가 폭락했을 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6,000포인트를 깨고 아래로 폭락이 나왔을 때 천천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매집하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순간적으로 5,500포인트 주가 폭락 나와서 하이닉스도 130만 원 깨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뭐다? 마진율. 전 세계 1위라는 거.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엔비디아는 2026년도 2월 달부터 4월 달, 그러니까 2, 3, 4가 2027년도 1, 4분기 실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가장 최근 실적이죠. 5월 20날 발표했어요. 2, 3, 4. 4월 달만 2분기죠. 한국 기준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5, 6, 7이 8월 달에 이제 발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가장 최근 실적이에요. 우리나라 2분기 실적으로 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비디아 매출액은 816억 달러, 122조. 네. 삼성전자보다는 매출 전체가 작죠, 아직은. 네, 영업이익,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앞섰어요, 매출 부분에서는. 535억 달러, 네, 한국 돈으로 80조 원. 자, 그 다음에 순이익, 네, 583억 달러, 87조 원.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높습니다. 드디어 엔비디아를 제꼈어요. 그러나 전체 그룹 전체 마진율 자체로 보면 여기가 좀 압도적으로 더 높죠. 아직은 아까 잠깐 보셨던 것처럼. 엔비디아는 65%, 삼성전자는 52%다 합치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한테 꿀릴 건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전체 흐름으로 놓고 본다면.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엔비디아. 물론 애플한테 지금 잠깐 어제 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에서 독보적인 유일한 현재 독점은 공급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독점 공급, 애플의 독점 공급.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2등한테 독점 공급하고 있는 대만의 TSMC. 물론 삼성전자도 할 수 있지만 주문을 안 주죠. 자, 매출액이 402억 달러, 한국 돈으로 56조 원. 영업이익은 242억 달러. 아까 보셨지만 대략 한 60% 정도, 33조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현재 규모적인 금액으로 보나, 영업이익 금액으로 보나,
그리고 영업이익률로 보나 80%인 대한민국 84%까지 돌파가 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나 그리고 반도체만 놓고 보면 70%대 육박하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영업이익 금액 크기에서도 마찬가지고 매출 전체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시스템이냐 메모리냐의 구분 차이지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누구를 압도해요? TSMC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자기보다 시가총액이 2배 이상 큰 TSMC와 그리고 5배 이상 큰 4배 이상 큰 엔비디아는 5조 달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1조 달러. 그래서 지금 왔다 갔다 하죠. 최근에 이것도 깨졌죠. 1000조 원이 깨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이 회사들을 앞서고 있다는 거죠. 누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자, 따라서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폭락 나왔을 때 매집해야 된다고 보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박한샘은 삼성전자 250만 원 돌파, 하이닉스 250만 원 돌파하고 삼성전자 33만 원 돌파했을 때는 빨리 다 팔아라. 그렇게 얘기하다가 그리고 나서 지금 폭락 나오니까 이제 나는 매집한다. 뭐 청개구리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을 때도 엔비디아보다 퍼가 커질 수는 없지 않느냐. 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퍼가 44인데 하이닉스가 그때 42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330만 원 돌파 나오면 훨씬 더 커지는 건데 305만 원, 10만 원 돌파 나오면 400만 원까지 가더라도 시간은 걸리지 않겠냐. 그럼 얘가 가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차피 HBM은 엔비디아가 갖다 쓰는 거니까.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들에 대한 현금 흐름에 대한 안정성에 대해서 지적했었죠. 중국 장신반도체 상장. 자,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지금 비교를 객관적으로 하면서 이들을 이길 만한 회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고 있어요? 이제 5,500포인트, 6,000 이하에서부터는 분할 매수로 천천히 들어가서 5,500포인트 이하에서는 일시적인 매집. 그리고 만약 5,000까지 깨졌다. 그러면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현금 80% 이상을 다 소모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풀베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이 실적을 중심으로 엔비디아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이 지금보다 20% 이상 상승한다고요. 실적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3분기, 4분기가. 내년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도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뭐 저희가 내년도까지 생각할 틈이 있나요? 내일도 예측하기 어려운데. 다만 3분기, 4분기 실적은 20%에서 30% 이상 증가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주가는 사실 300만 원에서 150만 원 미만으로 오면 반토막 난 게 아니라 3분의 1 토막 난 겁니다. 실적 기준으로 놓고 보면. 자, 그것이 제가 지금 세 번째 하이닉스 150만 원 미만에서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하는 분할 매집 시작, 그 다음에 130만 원 미만에서는 절반 정도 매수, 심지어 만약에 100만 원 깨진다. 그럼 풀베팅. 150만 원 미만에서는 5%, 10% 매집. 130만 원 미만에서는 10에서 20 매집. 만약에 130만 원 미만 내려온다. 그러면 30에서 50% 매집입니다. 야, 풀베팅 한다면 하이닉스 50%, 삼성전자 30%. 그리고 나머지 20%는 뭐 인버스를 갖고 있든지 추가 매수를 준비해야 되겠죠. 아니면 삼성전기를 사든지.
자, 무슨 관점인지 이해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공략하고 있는지. 자, 왜 그러면 세 번째 이유. 주가 폭락을 이용해서 박한샘이 삼전닉스를 매집하는 이유. 즉 폭락에도 제가 왜 이 주식들을 사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반드시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앞으로 3분기 예상 실적입니다. 자, 미국은 우리나라와 다르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가장 최근 실적 2026년도 3분기 실적 발표, 즉 3월달, 4월달, 5월달 아까 여러분과 함께 보셨던 매출액 414억, 영업이익 313억 이 실적들을 보면서 영업이익률 80.4% 이걸 보면서 미국은 분기 실적을 발표할 때 다음 분기는 우리는 이렇게 예상해 반드시 가이던스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어요. 한국은 안 그렇죠? 자, 그래서 6월달, 7월달, 8월달 예상 실적을 지난번에 실적 발표한 6월 24일 날 발표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 큰 오차 범위가 2% 전후예요, 보통. 많으면 5%. 자, 일단 가이던스예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본인 스스로 우리는 3분기 예상 실적은 이렇게 예상돼 이거거든요. 매출액이 얼마냐? 490억 달러에서 510억 달러. 지난 2분기 실적도 수직 상승했었는데요. 다음 분기 실적도 대략 매출액이 20% 전후로 상승 예상됩니다. 많으면 25%. 거의 확정이에요. 왜 확정일까요? 3월달, 4월달, 5월달 HBM, DRAM 완판됐습니다. 이번 연도 끝까지. 그러니까 고종 가격이 인상된 것이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더 이상 뭐 찍어낼 수 있는 여유도 없습니다. 3월 달에 50%, 4월 달에 3월 달에 60%, 4월 달에 50% 인상된 반도체 가격, HBM과 DRAM 가격이 완판됐다고요. 고정거래 가격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그대로 이제 반영됐을 때 요 매출액이 나오는 거예요. 평균 5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75조 원. 환율 1,500원 기준으로. 자, 영업이익률도 마찬가지 한 81%에서 82% 큰 훼손 없이 예상이 됩니다. 주당 순이익, 즉 총 순이익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거. 발행 주식수가 변화가 없죠? 지난 분기나 다음 분기나. 유상증자나 이런 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당 주당 순이익이 2분기 실적으로는 24.67달러입니다. 원래 한 대략 20달러 예상했었는데 이것도 20% 수직 상승했었죠. 24.67달러니까 25달러 한국 돈으로 한 38,000원 정도라고 예상하면 됩니다. 한 주당 순이익이. 자, 그러면 3분기 예상 실적은 어느 정도냐? 30달러에서 32달러입니다. 미니멈 22%에서 맥스 25% 이상의 뭐가 예상돼요? 순이익이 예상된다는 거죠. 순이익 성장이. 뒤집어서 얘기하면 매출액도 한 20에서 25% 많으면 상승하는데 순이익도 거의 그대로 상승하는데 순이익은 좀 더 하단이 높아요. 22에서 25.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영업이익률 자체가 지금 80%대보다 80.4%보다 조금 높게 나올 수 있다. 82%나. 즉 가격이 인상된 것이 밀어내기가 아니라 인상된 가격이 반영된다는 거죠. 물론 주식은 2028년도에 공급 과잉이고 이 반도체가 중국과 갖다 쓰면 2027년도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200달러에서 800달러까지 40% 폭락했어요. 최근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300만 원에서 130만 원대까지 60% 이상 폭락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실적에 변화가 있어요? 변화 없죠.
그러면 만약에 실적 변화가 없으면, 만약에 엔비디아 폭락 나오고 대만의 TSMC도 폭락이 나왔다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하이닉스가 리스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들은 그대로예요. 가격이 거의 고점에서 10% 정도 빠졌습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60% 빠졌어요.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0% 정도 빠졌습니다. 3분기도 저실적이면 엔비디아와 TSMC와 실적을 더 벌립니다. 주가는 빠졌는데. 반드시 추세 상승이 나오기는 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300만 원 가는 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요. 삼성전자도 다시 33만 원 넘어가는 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봅니다. 심지어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당장 2, 3년 내로는. 그러나 저점 대비 50%, 최소 미니멈 30% 이상은 여러 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 이 실적이 어디 가지가 않거든요. 언제까지? 연말까지. 내년도에도 계속 이런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1위인 엔비디아와 대만의 TSMC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와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는 영업이익률은 그대로 계속 80%대예요. 자, 그런데 매출액은 어떻습니까? 더 늘어나죠. 순이익 금액도 더 늘어납니다. 쉽게 말하면 스피드가 이게 질이잖아요. 그 회사에. 하이닉스는 84%, 85%가 성과보수 주기 전으로 따지면. 몸무게가 200kg에서 300kg, 300kg에서 400kg. 즉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리고 영업이익 금액도 30조에서 50조로, 50조에서 60조로, 60조에서 70조로, 70조에서 80조로. 순이익도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데 영업이익률, 스피드가 줄지 않는 겁니다. 선수로 따지면, 권투 선수로 따지면 40kg일 때, 50kg일 때, 60kg일 때, 70kg일 때, 80kg일 때 몸무게가 계속 늘리고 있는데도 스피드가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스피드는 곧 파워입니다. 무게 곱하기 속도. 파워죠, 그거 자체가. 순이익과 매출액이 계속 늘어나는데, 금액은 늘어나는데 율은 줄어들지 않는다. 즉 이 회사들하고 퍼센트는 똑같아요. 영업이익률은. 근데 금액은, 순이익 금액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주가는 더 아래에 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튕겨져 올라옵니다. 문제는 재상승이 아니라는 게 문제죠. 왜? 2028년도 장신 메모리 때문에, 중국 때문에 공급 과잉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주가는 2027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솔직히 모르겠거든요. 일단 이번 하락장에서는 반등이 예상된다. 그래서 저 박한쌤이 생각하는 이번 폭락에 제가 주식을 베팅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만 10%를 채울 거냐, 20% 채울 거냐, 30% 채울 거냐, 50% 채울 거냐, 100% 풀로 채울 거냐는 주가의 수준을 보고 진입하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자,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는지, 이 공포를 이용해서 왜 주식을 매수하는지, 그 근거를 정확하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죄송하지만 저보다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정말 냉철하게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전부 다 ETF 욕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있는 팩트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02-3457-9013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여러분들 혼자의 이 변동성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달 전에
6월 달에 그리고 7월 달에 조만간에 대폭락이 나온다. 이제 시작이다. 8,500 이상부터는 현금 비중을 8,000일 때 10%, 8,500일 때 50%, 9,000일 때 100%. 올라갈 때마다 주식을 늘리는 게 아니라 현금을 늘리고 그리고 하방 포지션으로 대비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랬던 저 박한샘입니다. 여러분한테 희망 고문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사라는 게 다른 사람들 말은 믿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아마 왜 9천에도 그 사람들은 살아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 여러분들한테 정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떨어질수록 주식을 반대로 늘려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 박한샘의 세력킹 문자반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죠. 이번이 가장 마지막 금액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기간도 줄어들고요. 금액도 올라갑니다. 지금은 이 66만 원이라는 금액 속에 5개월 동안 문자로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고 몇 퍼센트 사라. 요거를 그대로 다 전달해 드립니다. 그리고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걸 제가 7월 달에 7월 10일 전까지 녹화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왜 주가가 앞으로 폭락할 수밖에 없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문제가 뭐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는 최대 135만 원 이하에서까지도 대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매집을 할 건지까지 7월 9일 날 제가 녹화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육방송을 한 게 있어요. 6월 달에. 그런 내용들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66만 원에 5개월 동안 문자 서비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 대한 이해. 내용들이 있습니다. 02-3457-9013. 혹시 이 방송을 8월 첫째 주가 지나서 이번 주가 지나서 혹시 다음 주에 들으신 분들 중에서는 이제 이 금액이 끝나고 기간도 이제 5개월이 아니라 확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66만 원인데 4개월, 3개월 이렇게 원위치가 됐을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방송 듣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는 이 금액이 사라지고 다른 번호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요거 확보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박한샘이 폭락에도 하이닉스 삼성전자 매수를 시작한 이유 공포를 산 게 아니다. 단순히 떨어졌으니까 사는 게 아니라 근거가 있는 말을 지금 왜 했는지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용기를 내셔서 제가 리딩한 그대로 비중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럼 방송 마무리하고 저는 다음 주 목요일날 이슈킹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